이민우 결혼식, 신혜성의 빈자리. 이민우의 결혼식, 신화 멤버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에릭, 전진, 앤디, 김동완까지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며 변함없는 팀워크를 보여줬는데요. 사회는 전진과 앤디가 맡고 축가는 거미와 자이언티가 부르며 결혼식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에릭은 아이를 안고 등장한 모습과 한층 후덕해진 근황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성기와는 달라진 모습에도 팬들은 행복해 보여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보이지 않았던 멤버가 있었습니다. 바로 활동 중단 중인 신혜성. 2022년 음주운전 논란 이후 모든 활동을 멈춘 상태인데요. 불참을 두고 여러 해석이 이어지자 김동완은 SNS를 통해 조용히 살고 싶다는 선택에 왜 자꾸 의미를 붙이려 할까? 그 사람의 삶이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민우는 결혼 이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화 완전체, 다시 함께하는 모습은 볼 수 있을까요? BTS, 자고 일어나니 빌보드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핫100과 빌보드 200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군 전역 후 첫 앨범 아리랑으로 두 차트를 모두 1위에 올린 건데요. 1위 기념을 위해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RM은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 난리가 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진 역시 군대 다녀와서는 첫 앨범이라 더 의미가 크다며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라이브를 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수록곡 13곡이 모두 핫백에 진입하며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타이틀곡 수임에 대해 RM과 B 모두 들을수록 왜 타이틀인지 알겠다고 말했고, 지민은 어머니가 성장했다고 해준 말이 가장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오마주한 뮤직비디오 공개와 히든트랙 수록 소식까지 예고되며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현재 멤버들은 투어 준비에 한창인 상황. 다시 시작된 BTS의 기록 행진, 이번엔 어디까지 갈까요? 해병 정동원, 늠름해진 근황 포착. 가수 정동원의 입대 후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일 공개된 해병대 1327기 수료식 영상에서 정동원이 늠름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군복을 갖춰 입고 애국가와 해병대 군가를 힘차게 부르는 모습은 물론 각 잡힌 거수 경례까지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입대 전보다 한층 성숙해진 분위기로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정동원은 지난 2월 23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쳤고 앞으로 약 18개월간 현역 복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대학 대신 군입대를 선택한 이유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멋있게 다녀오고 싶다는 자신의 다짐을 실제로 실천한 셈입니다. 입대 전에는 팬 콘서트까지 전성 매진으로 마무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소년에서 군인이 된 정동원, 전역 후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손정원 셰프, 청와대까지 접수. 스타 셰프 손정원이 청와대 국빈 만찬의 메인 셰프로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청와대 상춘제로 초청해 친교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손정원 셰프가 총괄을 맡아 6종 코스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결합한 메뉴로 두 나라의 교류와 우정을 담아낸 구성이었습니다. 특히 메인 요리인 한우 밀푀유는 한국식 재료에 프랑스 미식을 더한 대표 메뉴로 손정원 셰프가 직접 설명하고 서빙까지 맡았습니다. 이 요리를 맛본 마크롱 대통령은 브라보 셰프를 외치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손정원 셰프는 한식과 양식 미슐랭 스타를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 셰프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능 흑백 요리사와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대중에게도 얼굴을 알린 인물입니다. 청와대 만찬부터 글로벌 정상의 극찬까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K셰프가 된 손정원. 다음 무대는 어디가 될까요? 1600만 돌파 왕사람, 2위까지 갈까? 영화관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61일 만에 이룬 기록으로 현재 역대 흥행 순위 3위에 올라섰는데요. 이제 남은 건 단 두 작품, 1위 명량과 2위 극한 직업뿐입니다. 이번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른바 N차 관람객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관객 100명 중 8명이 2번 이상 봤다고 답해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128만 명이 N차 관람객이었습니다. 특히 3회 이상 관람 비율은 역대 천만 영화 공동 1위 수준으로 이른바 충성 관객이 흥행을 끌어올린 셈입니다. 이미 결말을 아는 이야기지만 배우의 연기와 감정선 때문에 다시 극장을 찾는 관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 이 흐름이라면 1626만 관객의 극한 직업까지 넘고 역대 2위까지 올라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N차 관람까지 불러온 왕사남,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보검 매지컬, 시즌2로 돌아온다. 힐링 예능 보검 매지컬이 시즌2 제작을 확정했습니다. 박보검, 이상희, 곽동현이 시골 마을에서 헤어샵을 운영하며 머리뿐 아니라 마음까지 다듬어준 프로그램인데요. 박보검은 실제 이용사 자격증으로 직접 머리를 손질했고 이상희는 내일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곽동현 역시 요리와 보조를 맡아 세 사람의 케미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7주 연속 2049 시청률 1위, 화제성 탑10 9주 연속, 누적 조회수 2억 6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200개 국가에서 공개되며 해외 평점 사이트 IMDb 평점 9.5까지 찍었는데요. 무엇보다 출연진이 촬영지를 다시 찾아갈 정도로 진정성 있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시청자 요청에 힘입어 시즌2 제작이 확정된 보검 매지컬. 이번엔 어떤 이야기로 또 한번 힐링을 전할까요? 이종범, 최강야구는 잘못된 선택. 이종범이 최강야구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시에 현장 복귀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죠. 지난 6일 방송된 MBC 스포츠 플러스 비하인드에서 해설위원으로 복귀한 그는 생각이 짧았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당시 심경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백반증까지 생겼다고 밝히며 건강 이상까지 겪었던 사실도 전했고 KT 시절 눈여겨봤던 선수들에게 코치로서 더 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선수들에 대한 미안함도 전했습니다. 최강야구는 0%대 시청률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2월 단 6개월 만에 종영하며 이종범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이종범은 다시 현장으로 갈 방법을 고민 중이다.
콜이 오면 어디든 간다며 강한 복귀 의지를 밝혔습니다. 논란과 후회를 지나 다시 그라운드를 꿈꾸는 이종범. 그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요? 박지훈 효과, TVN, 티빙 동시 방영. 영화왕과 사는 남자로 1000만 배우에 오른 박지훈의 차기작, 취사병 전설이 되다가 공개를 확정했습니다. 오는 5월 11일 티빙과 TVN 월화 드라마로 동시 방영되는데요. 티빙 오리지널임에도 TVN 월화 드라마로 동시 편성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티빙 오리지널은 OTT 선공개 후 TV 방영 순서를 받는데 이번엔 처음부터 동시에 여는 파격 전략을 택한 겁니다. 이 작품은 총 대신 시카를 든 취사병이 퀘스트 시스템을 통해 성장하는 밀리터리 코미디 판타지인데요. 박지훈은 입대 후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는 주인공 강성재 역을 맡아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프랑스 시리즈 마니아에서 특별 상영작으로 선정되며 해외에서도 먼저 주목을 받았습니다. 1000만 영화 이후 첫 드라마 복귀작, 그리고 파격적인 편성 전략까지 더해진 이번 작품. 1000만 배우 박지훈의 기세를 이어 또 하나의 흥행작이 될 수 있을까요? 양상국, 놀모 고정 욕심 없다면 거짓말. 놀면 뭐하니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개그맨 양상국의 솔직한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8일 OSEN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그는 대본 없이 진행되는 생리얼 예능에서 유재석에게 유씨라고 외친 파격 멘트, 사실은 목숨 걸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뭘 던져도 다 받아준 유재석 덕분에 살았다며 녹화 후 선배가 먼저 보낸 너무 재밌었다는 문자 한 통에 어떤 여성 연락보다 더 설렜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절친 허경환에 대해서는 10년 넘게 예능에서 버틴 대단한 사람이라며 존경을 표하면서도 허경환 내가 잡는다는 유쾌한 경쟁심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양상국은 짧은 성공개 영상에도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고정 욕심은 있지만 한 번에 되겠냐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요즘 뭐해요? 가 인사였다는 양상국. 이제 진짜 시대가 오는 걸까요? 뉴욕댁 이진, BTS 보러 한국 왔다. 핑클 출신 이진이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BTS라는 짧은 글과 함께 콘서트 인증샷을 공개하며 변함없는 팬심을 드러냈는데요. 고향 종합운동장 공연장을 찾은 이진은 우비를 입고 응원봉까지 흔들며 팬들과 함께 무대를 즐기는 찐아미 인증을 제대로 했습니다. 일본 옥주현은 단 한 글자, 야 댓글로 웃음을 더했고 팬들 역시 한국 온 이유가 이거였네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진의 BTS 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캠핑클럽에서 이미 미국에서 아미가 됐다고 밝힌 그녀는 직접 BTS 노래 틀어주면 안 돼? 라며 끝없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선곡할 정도로 남다른 팬심을 보여줬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도 응원봉을 들고 현장을 찾은 이진. 핑클 콘서트가 아니라 BTS 콘서트가 귀국 이유였습니다. 아이유 변우석, 첫 방부터 MBC 살렸다. 지난 10일 첫 방송된 MBC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이 시청률 7.8%로 금토극 1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시청률 7.8%, 수도권 8.2%, 분당 최고 시청률은 9.3%까지 치솟으며 기대작임을 바로 증명했는데요. 전작들의 첫 회 시청률이 4%대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압도적인 출발이죠. 드라마는 21세기 입헌군 주제를 배경으로 재벌이지만 평민신분이라 차별받는 여자와 왕족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차남의 신분타파 로맨스를 그렸는데요. 방송 전부터 아직 시작도 안 한 드라마가 화제성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이례적인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로 연기력을 다시 입증한 아이유, 선제업고 튀어로 전성기를 달리는 변우석. 최근 부진했던 MBC 드라마국 입장에선 그야말로 가뭄에 담기였습니다. 이 조합, 신드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조혜련, 혜리 엄마 될 뻔했다. 지난 11일 박명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방송인 조혜련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 엄마 역할을 제안받았던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캐스팅을 제안한 건 신원호 PD였고 조혜련은 역을5, 역을6 때 함께하면서 날 좋게 봐주신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절. 모두가 알다시피 실제로 그 역할을 맡은 건 배우 이유화였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시 이혼 후 중국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 쉽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옆에 있던 박명수가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냐고 당황할 정도였지만 조혜련은 괜찮다며 쿨하게 넘겼죠. 조혜련은 나를 떠올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며 제안을 준 신원호 PD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이유화의 인생 캐릭터가 된 덕선이 엄마 역할. 만약 덕선이 엄마가 조혜련이었다면 드라마는 또 다른 명작이 됐을까요? 지혜은, 바타, 교회 친구에서 연인. 배우 지혜은과 댄서 바타가 열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1994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인연을 쌓다가 최근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지혜은은 과거 이상형은 교회 오빠 스타일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열애가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바타는 지혜은이 지석진과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충주지시의 워터밤 무대 안무를 직접 제작했고 함께 찍은 댄스 챌린지 영상도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6개월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사람의 열애를 예측한 글이 있었다는 건데요. 지난해 10월 작성된 글에는 지혜은과 바타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지나쳤던 글이 지금은 성지글이 됐습니다. 배우와 댄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약하던 두 사람. 이제는 같은 무대가 아닌 같은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사, 윤경호와 잊지 못할 챌린지. 가수 화사가 배우 윤경호와 함께한 신곡 소큐트 챌린지 영상이 화제입니다. 화사의 신곡에 맞춰 깜짝 등장하는 아련한 표정의 윤경호의 모습이 큰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화사는 올해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이날일 것이라며 챌린지를 함께한 윤경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경호 역시 이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화답했죠.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청룡영화상에서 시작됐는데요.
화사와 박정민의 무대를 관객석에서 아련하게 바라보던 윤경호의 모습이 화제가 됐고 화사는 그 영상을 유일하게 여러 번 돌려봤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핑계고 시상식에서 제외한 두 사람. 사전 협의도 없이 화사가 즉석에서 신발을 벗고 다가가 함께 무대를 꾸몄고 화사는 그날 집 가는 길이 데뷔 이래 가장 신나는 퇴근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감동이 이어져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챌린지까지 이어진 성덕 스토리. 화사에게 그날이 특별했던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배우 최원영, 멍때리기 2위 수상. 배우 최원영이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에 출전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는 오는 18일 첫 방송되는 JTBC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측이 기획한 이벤트였습니다. 드라마의 주역들이 현장에 마련된 체험전과 포토전 등을 방문하게 됐고 그중 최원영과 조민국은 직접 참가자로 나서 수상까지 한 겁니다. 시민투표와 심박수를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90분간 가장 멍하게 있는 사람이 우승하는 구조였는데요. 최원영은 초반 심박수가 다소 높았지만 이내 안정을 찾으며 끝까지 유지해 당당히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소감도 웃겼는데요. 우승을 목표로 어젯밤부터 야심차게 준비했다며 재치있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려운 시대, 잠깐의 멍이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무빙2 봉성역, 신인 원규빈 낙점. 디즈니 플러스 무빙 시즌2 가장 큰 변화가 공개됐습니다. 시즌1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봉성역, 배우 이정아 대신 신인 원규빈이 낙점됐습니다. 시즌1에서 30kg 증량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정아가 지난 1월 해병대에 입소하면서 시즌2 합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정아의 전역은 2027년 7월로 제작 일정과 맞물리지 않았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2004년생 신예의 원규빈. 원규빈은 오디션을 통해 발탁됐으며 최근 150여 명의 배우와 제작진이 모인 전체 대본 리딩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즌2에서는 희수역 고윤정, 강훈혁 김도훈은 그대로 출연하며 새롭게 합류하는 캐릭터들과 어른 세대의 비중이 더 실릴 전망인데요. 원규빈은 오는 6월 TVN 드라마 내일도 출근으로 먼저 얼굴을 알릴 예정입니다. 같은 캐릭터, 다른 배우, 새로운 동석, 과연 시청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다렸던 시그널2, 결국 또 밀렸다. 10년 만에 귀환으로 기대를 모았던 드라마 시그널2, 두 번째 시그널. 지난해 8월 촬영을 마치고 TVN 20주년 기념 라인업에도 포함되며 방송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초 6월 포함 하절기 편성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최종 편성표에서 제외되며 방영 시기는 다시 미정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자리는 대신 파친코 시즌1이 채우게 됐습니다. 지난해 조진웅 논란으로 일정이 흔들린 건 이미 알려진 사실. 하지만 이번엔 단순 연기가 아니라 편성 자체가 한 번 더 밀린 상황입니다. 김혜수, 이재용까지 다시 뭉친 레전드 시즌2였던 만큼 기대감이 컸던 작품이었는데요. 제작진 역시 작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완성된 드라마가 언제 공개될지조차 알 수 없게 된 시그널2. 이 기다림, 과연 끝이긴 할까요? 문상훈, 나영석 예능에 뜬다. 유튜브 빠더너스로 시작해 연기까지 영역을 넓힌 문상훈이 이번엔 나영석 PD 예능에 합류합니다. 바로 콩콩 시리즈 새 시즌인데요. 이광수, 김우빈, 도경수, 원년 멤버 3인방이 다시 뭉친 가운데 문상훈은 게스트로 전격 합류했습니다. 콩콩pap한 농사, 콩콩밥밥 구내식당, 콩콩팡팡 해외 탐방까지 매 시즌 색다른 도전으로 사랑받은 이 시리즈. 이번엔 제주에서 가축돌보기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돌아옵니다. 특히 문쌤, 문희병 등 독보적인 부캐로 웃음을 만든 문상훈이 이광수, 김우빈 사이에서 어떤 엉뚱한 케미를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콩콩 새 시리즈의 편성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예능감, 연기력 모두 입증한 문상훈. 이번 콩콩 시리즈에서 완전히 예능판까지 접수할 수 있을까요? 이주연, 남그룹마다 한 명씩은 대시해. 18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이주연이 과거 아이돌 시절 인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방송에서 이주연은 말하면 욕먹을 것 같다면서도 남자 아이돌 그룹마다 한 명씩은 대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고백했는데요. 특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다 그랬다고 덧붙여 당시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주연은 학창시절 인터넷 5대 얼짱으로 유명했던 시절을 언급하며 고등학교 가면서 돋보기 안경을 벗고 서클렌즈를 꼈다. 그러자마자 시선과 관심을 많이 받았다. 학교 앞에 모든 기획사 관계자가 와 계셨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현재 이주연은 2014년 팀 탈퇴 후 배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쉽게 질리는 편이라며 연애보다 가족과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밝혀 솔직한 면모를 드러내는데요. 그 시절 이주연의 인기 레전드였네요. 이성민, 반쪽된 얼굴로 등장. 유재석도 깜짝. 배우 이성민의 확 달라진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18일 유튜브 핑계고에 출연한 이성민.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로 등장해 유재석과 지석진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를 본 유재석과 지석진은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성민은 담담하게 일해야 하니까 라고 답했는데요. 현재 그는 영화 국제시장2 촬영 중으로 풍양고2 이후 무려 10kg을 감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석진이 다이어트 방법 알려달라 4kg 빼야 한다며 묻자 이성민은 영화 개봉할 때쯤 홍보하러 오면 알려주겠다라며 재치있게 대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국제시장2는 파독광부 성민과 그의 아들 세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강하늘, 문소리와 함께합니다. 작품을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까지 성공한 이성민. 이번 국제시장2에선 어떤 연기로 돌아올까요? 월드컵, 지상파에서도 본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지상파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JTBC와 KBS가 공동 중계에 합의하면서 이번 월드컵은 지상파와 종편에서 모두 시청 가능해졌는데요. 중계권료는 약 14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공영방송의 책무를 위해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JTBC는 중계권을 약 1,893억 원에 단독 확보한 뒤 지상파의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초반 300억 원대 제안이 거절되며 협상이 장기화됐습니다. 결국 140억 원까지 낮춘 최종안에 KBS만 먼저 응한 겁니다. 현재 MBC와 SBS는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KBS는 이영표 해설위원, 전현무 아나운서 등을 포함한 중계진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6월 개막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준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각본 없는 시트콤, 2주 만에 동시간대 1위. TVN 구기동 프렌즈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2회 수도권 시청률 평균 3.1%, 최고 4.0%로 케이블 종편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2049 시청률에서는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출연자 화제성에서도 장도연, 최다니엘, 장근석이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디지털 성적도 놀랐습니다. 누적 조회수 1억 3천만 뷰로 2026년 TV 론칭 예능 중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최다니엘과 이다희의 케미 영상은 이틀 만에 410만 뷰, 남성 멤버들의 아침 체조 영상도 350만 뷰를 넘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각본 없는 시트콤 같은 케미, 한집살이를 통해 드러나는 솔직한 관계성과 일상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건데요. 예능인데 시트콤 같다는 반응까지 등장한 구기동 프렌즈.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RM, 꽁초 논란, 의도적 흠집내기?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일본에서의 행동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 보도에 따르면 RM은 도쿄 시부야 일대에서 금연구역 흡연과 꽁초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빌딩 복도 등 금연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했고 경비원의 제지에도 흡연이 이어졌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발밑에 꽁초를 버렸고 바닥에 버려진 꽁초를 직원이 정리했다는 내용과 관련 사진도 함께 공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매체의 보도 방식에 대한 비판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파파라치식 취재라는 건데요. 특히 앨범 아리랑 흥행과 월드투어식에 맞물린 보도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흠집내기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 논란 속에서도 방탄소년단은 23일 미국으로 출국해 북미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세호 빠졌는데도 유퀴즈 1위 유지. 유재석 단독 MC 체제로 바뀐 TVN 유퀴즈 원더블럭이 여전히 강력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340회는 최고 시청률 6.5%를 기록하며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는데요. 4월 3주차 TV 비드라마 화제성 순위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비로소 보인다 특집으로 꾸며졌는데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공백 후 돌아온 서인영, 그리고 희귀질환을 극복하고 복귀한 문근영이 출연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 친분 의혹이 불거진 조세호 하차 이후 유재석 단독 진행이라는 변화가 있었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다음 방송에는 김해 왕세자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양상국의 출연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유퀴즈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석, 그 이름 하나였습니다. 옥태견 결혼식, 2PM 완전체 떴다. 2PM 옥태견의 결혼식에 멤버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결혼식은 가족과 지인들만 초대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2PM 완전체였습니다. 황찬성이 사회를 받고 준케이, 니쿤, 장우영, 이준호가 축가로 나서며 의미를 더했는데요. 멤버들 대부분은 블랙수트로 깔끔한 하객룩을 맞춰 입었고 니쿤은 밝은 톤 재킷으로 포인트를 더해 특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일부 멤버들은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여전한 끈끈한 우정을 보여줬는데요. 10년 넘게 이어온 사랑의 결실인 만큼 멤버들의 축하도 더욱 특별했습니다. 청첩장에는 서로에게 10점 만점의 10점인 두 사람이라는 문구까지 담기며 팀의 상징적인 의미도 더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팀워크. 무대 위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변함없는 2PM의 의리였습니다. 천만 배우 유지태, 왕사남 인센티브 없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1600만 배우에 오른 유지태. 하지만 정작 추가 수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준호지민에 출연한 유지태는 질문 뽑기 타임을 가졌는데요. 김지민이 뽑은 질문지엔 천만 배우 된 후 돈 얼마나 벌었나라는 질문이 있었고 직구준 질문에 김준호와 김지민이 제작진에게 야유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유지태는 러닝 개런티 계약이 아니라서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절친 김준호는 팔을 때리며 아깝다고 탄식했고 하나만 딱 쓰지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통 흥행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받는 구조지만 유지태는 해당 조건 없이 작품에 참여한 겁니다. 유지태는 어릴 때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웃어넘겼는데요. 천만 배우를 실감한 순간을 묻자 포털 사이트에 천만 배우 트로피 배지가 생겼을 때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다음 작품에서는 러닝 개런티 계약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왕사남 29일 안방 공개, 호랑이 CG 보강. 1660만 관객을 동원한 왕과 사는 남자가 오는 29일부터 안방에서 공개됩니다. 개봉 84일 만으로 웨이브, 쿠팡플레이,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풀리는데요. 다만 멤버십 구독자여도 콘텐츠는 개별 구매해 시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개 버전의 핵심은 수정된 CG입니다. 극장 개봉 당시 지적이 많았던 호랑이 CG 장면이 보강된 새로운 버전으로 공개됩니다. 여기에 엔딩 크레딧에는 배우 전미도가 부른 OST 벗이 삽입됩니다. 벗은 16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출시했던 음원으로 관객을 향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시대 유배지 청룡포를 배경으로 촌장과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아 역대 박스오피스 2위, 매출 1위를 기록하며 흥행 신드롬을 이어왔습니다. 극장에서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 수정된 버전으로 다시 한번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변우석도 지쳐 쓰러진 유재석 캠프 예고편 공개. 오는 5월 2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예능 유재석 캠프의 공식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유재석 캠프는 대원장 기한장의 정유민 PD가 제작하고 유재석, 이광수, 변우석, 지혜은이 함께하는 단체 캠프 예능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은 기존의 매끄러운 진행을 내려놓고 허술한 초보 캠프장으로 변신해 대규모 캠프를 이끄는데요. 2박 3일 동안 기상 미션, 식사 준비, 게임, 장기자랑, 새벽 감성 타임까지 쉴 새 없이 빽빽한 스케줄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유가 유재석 캠프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변우석을 보고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왔더라라고 말하기도 했죠. 고강도 일정 속에서 직원들은 점점 지쳐가고 유재석 역시 지쳐 쓰러지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 이후 8년 만에 넷플릭스 예능 복귀. 2박 3일 내내 함께하는 이 캠프.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진태현, 이수캠 하차, 통보 방식 논란. 배우 진태현이 JTBC 이호숙녀 캠프를 떠납니다. 2024년부터 약 2년간 출연하며 남편 측 가사조사관으로 활약해왔는데요. 출연 기간 중 암 투병으로 자리를 비운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자리를 지켜왔던 만큼 갑작스러운 하차 소식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변화를 이유로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장훈, 박하선은 잔류, 진태현만 빠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하차 통보 방식이었습니다. 진태현은 직접 듣지 못하고 매니저를 통해 제작진의 결정을 전달받았는데요. 이에 너무 무례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태현은 SNS를 통해 경험이 부족해 늘 고민이었지만 진정성 있게 임했다고 전했고 25년 연예인 생활 중 가장 열심히 한 촬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후임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2년 만에 변화를 맞은 이호숙녀 캠프. 과연 새로운 가사 조사관은 누가 될까요? 김신영 합류, 김희철 휴식, 아는 형님 10년만 변화. JTBC 예능하는 형님의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미디언 김신영이 고정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2015년 첫 방송 이후 약 10년 만에 첫 여성 고정 멤버가 등장한 건데요. 김신영은 5차례 전학생으로 출연하며 순발력 있는 입담과 상황 장악력으로 존재감을 입증해왔고 최근 녹화에서도 빠르게 녹아든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제작진 역시 특유의 센스와 재치로 프로그램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타이밍이 묘합니다. 김희철이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휴식기를 갖게 됐습니다. 김신영 합류 시점과 맞물리며 일각에서는 멤버 교체설도 제기됐지만 제작진은 하차는 아니다라며 컨디션 회복 후 다시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새 얼굴 영입과 기존 멤버의 일시적 공백. 아는 형님, 이번 변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